조선시대 한양, 양반과 상민의 신분이 엄격히 나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말 잘 돌보는 머슴 강철수, 다른 한 명은 음식 솜씨 좋은 여종 이순이.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날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끝에서 그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은 새벽 첫 닭이 울 때 강철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3년째 김부자 댁에서 말을 돌보는 머슴이었죠. 그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성실했고 정직했으며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말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죠. 철수에게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3년 품삯을 모아 고향에 있는 동생의 혼수를 마련해 주는 것. 이제 딱 한 달만 더 일하면 되었습니다. 한 달 후면 3년 품삯을 받을 수 있었죠. 그는 매일 밤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술에 취한 김 도련님이 마구간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걸음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죠. 그는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설이라는 이름의 그 말은 전날 먼 길을 다녀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말고삐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백설이는 놀라 울음소리를 냈죠.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이 쉬어야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술에 취한 도련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죠. 감히 나한테 말대꾸야. 도련님은 더욱 거칠게 말을 끌었고 백설이는 뒷발질을 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도련님을 막았죠. 도련님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식솔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김부자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놈이 나를 밀쳤다. 도련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을 철수가 밀었다고 주장했죠. 아무도 철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들과 머슴 중에서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날이 제가 3년을 성실히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철수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부자는 냉정했습니다. 천한 놈이 주인 자식을 해치려 했으니 당장 나가거라. 품삯은 한 푼도 없다. 3년 1095일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날들. 동생의 혼수를 위해 참고 견딘 시간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철수를 일으켜 끌고 나갔습니다. 철수는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3년간 자신이 일했던 그 집을. 그리고 생각했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구나.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3년의 대가가 고작 낡은 옷까지 몇 벌이었습니다. 같은 날 한양 건너편 부잣집. 이순이는 5년째 그 집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요리사였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그녀의 손은 마법 같았죠. 밥을 지으면 윤기가 흘렀고 국을 끓이면 깊은 맛이 났으며 떡을 만들면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마님도 영감님도 순이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박영감은 매일 부엌으로 찾아와 순이의 음식을 칭찬했죠. 처음에는 그저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칭찬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박영감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였죠.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그는 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감님, 저는 그저 일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손을 뿌리쳤죠.
바로 그 순간 박마님이 문 밖을 지나가다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종에게 손을 뻗는 모습을.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순이는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내가 우리 영감을 유혹했구나. 순이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 남편을 고자질하는 것이 되니까요. 변명하면 할수록 더 나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정말 오해이옵니다. 하지만 질투에 눈이 먼 마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안다면 남편을 원망해야 하니까요. 차라리 젊은 여종을 탓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품삯도 없다. 5년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보낸 시간들.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장작불을 지핀 날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5년의 대가가 고작 낡은 치마 저고리 몇 벌이었습니다. 철수는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성문을 나와 한참을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 나무가 보였습니다. 오래되고 커다란 나무. 철수는 그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3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명절에도 아파도 비가 와도 일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나요?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일자리도 희망도 없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같은 시각, 같은 길. 순이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도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참다가 다시 울다가를 반복한 흔적이었죠. 5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까지 부엌을 지켰습니다.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그을렸으며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나요? 언젠가는 품삯을 모아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물거품입니다. 그녀의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순이는 울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신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눈도 붉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억울하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갈 곳이 없구나. 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순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괜찮지 않으니까요. 저도 방금 전까지 울었거든요. 순이의 말에 철수는 놀랐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처럼 힘든 일을 겪었구나. 그는 자리를 권했고 순이는 주저없이 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철수는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순이는 대답했습니다.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간 성실히 일했던 것, 도련님의 거짓말로 쫓겨난 것, 품삯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순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간 부엌에서 일했던 것, 영감님의 부적절한 행동을 거부한 것, 오해를 받고 쫓겨난 것. 철수는 분노했습니다. 순이를 위해서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품삯도 못 받고 쫓겨난 것, 갈 곳이 없다는 것.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니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닥불은 계속 타올랐고 두 사람의 이야기도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철수는 힘이 세고 성실하다는 것, 순이는 요리를 잘하고 영리하다는 것, 그리고 둘 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첫새가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이 다 갔죠. 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생각이 있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한 것이 있었던 거죠.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장사. 철수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죠.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다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의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장사를요? 떡이요. 제가 떡을 만들 줄 알거든요. 오빠는 힘이 세시니까 짐도 나르고 판매도 하고. 순이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두 사람은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철수에게는 12냥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올 때 가져온 돈이었죠. 순이에게는 8냥이 있었습니다.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합쳐서 20냥. 서울 한복판에서 열흘도 버티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봅시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동업자로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남기로. 그렇게 두 사람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천 20냥, 기술 하나,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의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철수와 순이는 신중하게 재료를 골랐습니다. 20냥이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한 푼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쌀을 샀습니다. 6냥. 팥을 샀습니다. 2냥. 설탕을 샀습니다. 2냥. 합쳐서 10냥이 들었습니다. 쌀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둘이 뭐 하려고?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떡을 만들려고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장터에 떡 파는 사람이 벌써 5은 되는데 경쟁이 치열할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떡은 달라요. 꼭 성공할 겁니다.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허세였을까요? 순이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10냥으로 방을 빌렸습니다.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날 밤 순이는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옆에서 서툴게 도왔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물에 불렸습니다. 맷돌에 갈았습니다. 시루에 쪘습니다. 그리고 쳤습니다. 순이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5년간 부엌에서 일한 솜씨였죠. 철수도 떡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형편없었습니다. 모양이 제각각이었고 크기도 달랐으며 어떤 것은 너무 딱딱했습니다. 순이는 웃었습니다. 이건 떡이 아니라 돌멩이 같아요. 철수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정성은 들였는걸요. 두 사람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새 떡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완성되었죠. 20개. 첫 작품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장사날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떡을 깨끗한 천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았죠.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왜일까요? 장터에는 이미 떡집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떡집들이었죠. 사람들은 그 떡집들을 믿었습니다. 새로운 떡집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이도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하루가 끝나면 떡은 다 상할 것이고 재료값은 날아가고 남은 것은 열량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우리가 너무 무모했던 건가? 철수는 자책했습니다. 순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냐, 떡이 참 예쁘게 생겼구나. 첫 손님이었습니다.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떡을 정성스럽게 싸줬습니다. 할머니는 떡값을 내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거 맛이 보통이 아닌데 누가 만들었니? 순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년간 장터에서 떡 장사를 해온 그녀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이 떡은 달랐습니다. 밥의 찰기가 좋았고 팥의 당도가 적절했으며 전체적인 조화가 훌륭했습니다. 얘들아, 이 떡은 정말 맛있어. 하지만 철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요. 장사는 맛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사람들 눈길을 끌어야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해.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사람들이 사 먹지 않으면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었죠. 억울하게 쫓겨난 것, 품삯도 못 받은 것, 살아남기 위해 장사를 시작한 것.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기구한 아이들이로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할머니는 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옛날 궁중에서는 꿀을 넣은 약식을 만들었단다. 달콤하고 맛있지. 하지만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먹을 수가 없어. 꿀이 귀하니까. 순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만약 꿀 대신 다른 걸로 달콤하게 만들 수 있다면. 조청. 순이가 외쳤습니다. 조청을 쓰면 되겠어요. 조청은 꿀보다 싸지만 달콤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잣 대신에는 땅콩을 곱게 갈면 고소하면서도 값이 싸요. 순이의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서민도 먹을 수 있는 가격에 귀족 수준의 맛을 내는 떡. 그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리한 아이로구나. 그래, 그렇게 해보렴.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야. 그날
떡은 결국 4개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할머니가 가져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눠주겠다면서요. 첫 장사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얻었습니다.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순이는 새로운 떡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밤새 떡을 만들었죠. 조청을 넣어봤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양을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맛이 약했습니다. 다시 조절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10번, 20번, 30번. 땅콩을 갈아봤습니다. 굵게 갈았습니다. 씹히는 맛은 좋았지만 목에 걸렸습니다. 곱게 갈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소한 향이 났지만 맛이 약했습니다. 중간 정도로 갈았습니다. 적당했습니다. 찌는 시간도 조절했습니다. 짧게 찌면 딱딱했고 길게 찌면 흐물흐물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순이는 계속 떡을 만들었습니다. 실패작이 쌓여갔습니다. 철수는 걱정스럽게 지켜봤죠. 순이 씨, 좀 쉬어요. 벌써 이틀째예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됐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눈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손은 부르텄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황금빛 조청이 베어든 쌀떡. 그 위에 곱게 간 땅콩 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었습니다. 떡은 부드러워 보였고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봐요. 철수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조청의 단맛이 절묘했죠. 고소했습니다. 땅콩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식감은 부드러웠습니다. 쌀떡이 입에서 녹았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철수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떡은 처음이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한 입 먹으니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순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세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될 거야. 이 떡이라면 팔릴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은 새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꿀맛 서민떡.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새 떡을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야. 궁중 약식 맛이야. 그런데 값은 서민도 살 수 있고. 할머니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들이었죠. 그들도 떡을 먹어봤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꿀떡보다 더 맛있는데. 값도 꿀떡보다 싸네. 우리 손님들한테 알려줘야겠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입소문. 그것이 최고의 광고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점점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그 꿀맛 서민떡이라는 곳이죠. 정말 궁중 떡 맛이 나요? 하나 주세요. 순이와 철수는 바빠졌습니다. 떡을 팔고 돈을 받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장사가 되는 기분을 느꼈죠. 첫 주가 지났습니다. 떡이 매일 동났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밤새 떡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주가 지났습니다. 더 큰 자리로 옮겼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좁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10냥, 20냥, 30냥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이익이 남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장사가 저렇게 잘 되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꿀맛 서민떡은 장터에서 유명했습니다. 아침마다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겼죠. 철수와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갈 곳 없는 신세였는데 이제는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넷째 달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갑자기요. 왜일까요? 철수가 장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다른 떡집에서도 비슷한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달콤 서민떡, 꿀맛떡, 궁중떡. 이름은 달랐지만 모양과 맛이 비슷했습니다. 모방자들이었습니다. 철수와 순이의 떡을 보고 따라 만든 거죠. 문제는 그들의 가격이 더 쌌습니다. 질은 떨어졌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비슷한데 싼 게 낫지.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철수와 순이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닌가? 순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떡이 더 맛있어요. 사람들이 알게 하면 돼요. 어떻게요? 광고를 할 수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시식을 합시다. 다음 날부터 철수와 순이는 작은 조각으로 자른 떡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맛보세요. 진짜 꿀맛 서민떡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먹어보고는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네. 다른 떡이랑 완전 달라. 역시 원조가 다르긴 하네. 사람들은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방떡은 달기만 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꿀맛 서민떡은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죠.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졌습니다. 모방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진짜를 찾았으니까요. 한 달 후 매출은 이전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철수와 순이는 배웠습니다. 모방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이긴다. 여름이 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달, 2달, 3달.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은 농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쌀이 귀해졌습니다. 팥도 귀해졌습니다. 가격이 치솟았죠. 6냥 하던 쌀이 12냥이 되었습니다. 2배였습니다. 2냥 하던 팥이 5냥이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폭등한 거죠. 철수와 순이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첫 번째 선택, 떡값을 올린다. 하지만 그러면 서민떡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집니다. 서민들이 못 사 먹게 되죠. 두 번째 선택, 품질을 낮춘다. 싼 재료를 쓰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맛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선택,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그러면 손해를 봅니다. 재료비가 너무 비싸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철수는 말했습니다. 값을 올립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떡은 서민떡이에요. 서민들이 먹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덜 벌면 돼요. 철수와 순이는 결정했습니다. 가격을 유지하기로, 품질도 유지하기로, 대신 자신들의 수익을 줄이기로. 한 달간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본전치기였죠. 어떤 날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떡집들은 모두 가격을 올렸습니다. 또는 품질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순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여기만 가격이 안 올랐네. 다른 떡집들은 다 올렸는데. 그럼에도 맛은 그대로야.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서민들을 생각하는 떡집. 그게 바로 진짜 꿀맛 서민떡이었습니다.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생각해주는 떡집에 가야지. 2달 후 가뭄이 끝났습니다. 비가 왔고 곡식이 자랐고 재료값이 내려갔습니다. 철수와 순이의 떡집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신념이 보상받은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사는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너무 잘 되어서 문제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떡을 만들었습니다. 6시에 장터로 갔습니다. 밤 9시까지 팔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리하면 밤 10시였습니다. 씻고 자면 11시. 4시간 자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매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철수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죠. 순이의 손목도 아팠습니다. 매일 떡을 치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쉬셔야 합니다. 철수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순이 없이는 떡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실력으로는 품질을 유지할 수 없었죠. 장사를 쉬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손님들이 떠날지도 모릅니다. 고민하던 철수에게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진 순이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들아,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쓰려무나. 사람을요? 그래. 너희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잖니. 도와줄 사람을 고용해야지. 하지만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비법이 알려지면 어떡하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라. 그리고 전부를 알려주지 마라. 핵심은 너희만 알고 나머지는 도와주게 하면 돼. 할머니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철수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장터에서 일하던 젊은이 2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재료 준비와 배달을 맡았습니다. 떡 만드는 핵심 비법은 여전히 순이만 알았습니다. 일손이 늘어나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순이는 치료받을 시간이 생겼고 철수도 좀 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순이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순이의 떡집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유명했죠. 억울하게 쫓겨난 2사람이 힘을 합쳐 성공한 이야기. 어느 저녁 비단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김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전국을 돌며 물건을 파는 상단의 주인이었습니다. 귀하의 떡을 전국에 팔고 싶소. 전국이라니. 철수와 순이는 놀랐습니다. 김상인은 30년간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는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죠. 그리고 이 떡이 대박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한양, 개성, 전주, 대구, 부산. 제 판매망은 전국에 걸쳐 있소.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고 비법은 절대 누설하지 않겠소. 작업장과 인력은 제가 대겠소.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제안이었죠.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크게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와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에 빠졌죠. 전국 판매.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컸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상상도 못할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팔 수 있고요. 철수는 겁이 났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순이는 달랐습니다. 오빠, 우리 1년 전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뭐가 있었어요? 스무냥이 전부였잖아요. 맞았습니다. 그때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했잖아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섭지만 해봐야 해요. 실패해도 1년 전보다 못할 건 없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용기를 줬습니다. 좋아요. 합시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김상인에게 승낙했습니다. 한 달 후 큰 작업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상인이 투자한 거죠. 넓은 공간, 큰 시루, 많은 재료. 10명의 일꾼이 고용되었습니다. 순이가 그들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핵심 비법은 알려주지 않았죠. 조청과 땅콩의 정확한 비율은 순이만 알았습니다. 철수는 재료 관리와 배송을 맡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주문을 받고 품질을 확인했죠. 김상인은 판매를 맡았습니다. 그의 상단이 전국으로 떡을 보냈습니다. 첫 달 한양과 개성의 떡이 팔렸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하다던 그 떡이네. 둘째 달 전주와 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주 관아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관리들이 먹을 떡을 주문한 거죠. 셋째 달 부산까지 진출했습니다. 일본 상인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의 떡이 이렇게 맛있다니. 넷째 달 작업장을 더 큰 건물로 옮겼습니다. 일꾼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질투를 낳습니다. 다른 떡 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저 꿀맛 서민떡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돼. 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철수와 순이를 망하게 하려는 음모였죠. 어느 날 한 손님이 떡을 먹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벌레가 나왔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로 떡 속에 벌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죠. 꿀맛 서민떡이 불량품을 팔았어. 품질 관리가 안 되나 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철수와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품질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어떻게 벌레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벌레를 넣은 거였습니다. 경쟁 떡집의 음모였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밝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철수와 순이는 결정했습니다.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기로. 모든 떡을 만든 후 한 개 한 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으면 즉시 버렸습니다. 재료도 더욱 신선한 것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 사과했습니다.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단 한 건의 불량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꿀맛 서민떡은 다르네. 실수를 했어도 바로 고치잖아.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졌습니다. 위기를 이겨낸 철수와 순이를 더욱 신뢰했죠. 경쟁 떡집들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안정되었습니다. 수익도 좋았고 명성도 높았습니다. 어느 저녁 철수와 순이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산책하는 것이 둘의 작은 즐거움이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하늘이 강물에 비쳤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아닐까? 1년 반.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극복했습니다. 순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순이도 멈췄죠. 순이 씨,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당연하죠. 성문 밖 나무 아래에서요. 그때 저는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순이 씨를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순이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이 씨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천한 여종이었어요. 철수가 순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제게 순이 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순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나 희망을 일군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2달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검소하지만 따뜻한 혼례식이었습니다. 떡 할머니, 김상인, 작업장 일꾼들, 장터 상인들. 그들을 아끼는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 되니 할매가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난다. 김상인도 축하했습니다. 두 분의 미래에 축복이 있기를. 사람들은 떡을 나눠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물론 꿀맛 서민떡이었죠. 철수와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쫓겨난 머슴과 여종이 결혼하고 성공한 상인이 되다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죠. 둘째 해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 조선 전역에서 꿀맛 서민떡을 팔았습니다.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줬죠. 넷째 중국 상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경 너머로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째 궁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실의 떡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꿀맛 서민떡은 이제 조선 최고의 떡이 되었습니다. 아니, 서민의 떡에서 왕실의 떡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떡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28이 되었습니다. 아들 철이는 4살, 딸 순이는 2살이 되었죠. 그들의 떡집은 이제 큰 건물이 되었습니다. 꿀맛 서민떡 본점이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고용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떡을 만들고 포장하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철수와 순이는 이제 직접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질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비법은 여전히 순이만 알았죠. 아들 철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떡 만들고 싶어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언젠가 내가 이 가게를 물려받을 테니까 배워야지. 딸 순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순이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물론이지. 우리 가게는 너희 둘이 함께 이어갈 거야. 그날 떡 할머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죠. 하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철수와 순이를 아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참 예쁘게도 컸구나. 너희 부모님을 닮아서 착하겠다. 차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이제 조선에서 제일 유명한 떡집이 됐구나. 철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조언해주지 않으셨다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서로 의지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방자, 가뭄, 과로, 음모.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큰 미소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엄청난 양의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대량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정식 수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도 감격했습니다. 이번 달 수익금입니다. 전부 합치면 3,000냥이 넘습니다. 3,000냥. 2년 전 그들이 가진 돈은 20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150배를 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오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과를 마친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큰 한옥에 살았습니다.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럿이었죠.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당에 자리를 펼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철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아주 가난했단다.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지.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딸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철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만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이들이 잠든 밤, 철수와 순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꿈 같아요. 저도요.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죠. 순이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그 나무 아래서 오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철수도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오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철수는 40살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38이 되었습니다. 아들 철이는 14살, 딸 순이는 12살이 되었죠. 아이들은 훌쩍 자랐습니다. 철이는 아버지를 닮아 성실했고 순이는 어머니를 닮아 영리했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꿀맛 서민떡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떡집이 어떻게 시작되신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철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죠.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운명이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들 철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서 함께 이 모든 걸 이루셨어요. 딸 순이도 말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전국 최고가 되셨어요. 손님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서로 믿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철수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수와 이순이. 한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난 머슴과 여종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문 밖 나무 아래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스문양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서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함께할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이것이 강철수와 이순이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에서 시작해 희망을 일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